없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최준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구 의원님은 상정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준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전문적 운용과 효율적 적립을 위함입니다. 먼저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관한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심의가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1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위원회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 논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실 있고 합리적인 기금 심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효율적 적립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 두 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재정 안정화 개정의 적립 조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재정 안정화 개정의 적립을 위한 순생잉여금 적립 기준에 한 번도 해당한 적이 없으며 재정 안정화 개정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개정의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여 세입 감소의 보전이나 지역 경기 침체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을 위한 재정 안정화 개정을 운영토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적하신 내용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의 예치 및 관리토록 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재정 안정화 개정의 적립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573호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재정 안정화 개정의 적립 요건을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생애 잉여금이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였으며 통합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함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우리가 계속 이거 행감이나 뭐 계속 의회에서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리 최준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이제 그 뭐냐 여유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에 예치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 강제 조항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안정화 개정, 재정 안정화 개정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있었는데 좀 정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기존 현행 조례 보면은 재정화 안정화 개정도 이제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적립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적립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지금 보니까 이 순세계 잉여금도 지금 21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1,688억 그래가지고 지난 연도 3년 평균값에 초과하면은 초과분이 한 133억 정도가 됐었어요. 21년도에. 그러면 초과분의 10%만 13억 정도를 이제 적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안 했고, 그다음에 지방세도 이렇게 20% 이렇게 증가한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2022년도에 이제 지방세 결산서상 20% 이상이 돼서 이제 저희도 23년도 하반기에 적립 여부를 했었는데 이제 24년도 이제 재원 추계를 하면서 이제 그때 24년도에 이제 지방세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등 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서 그걸 23년도에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바로 24년도에 이제 그거를 일반회계에 다시 전출시켜서 융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 절차 때문에 이거는 적립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 연도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사실 22년도 결산은 이제 했지만 막상 23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다음 연도 24년도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측이 됐거든요. 이제 뭐 반도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적립을 해서 이제 회계관 전출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걸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이제 순세계 경우에 5%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거는 이제 5%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렇게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5%면 지금 한 전년 23년도 순세계 경험이 1,227억이에요. 거기 5%면 한 60억이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61억 정도 61억 되고요. 정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내년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24년도 순세계 경험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금년도는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순색 잉여금이 금년도 한 8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0억은 안 돼요. 750억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순세계 경험이, 예, 그러면 그거에 5%면 한 35억 뭐 그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도 그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듯이 좀 재정이 좋을 때 좀 이렇게 적립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계속 말씀 지적해 주셨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이제 통합 기금 심의위원회를 이제 별도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운영 기능 그러니까 거기서 심의 사항 중에 재정 안정화 개정 적립도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이 재정 안정의 개정에 적립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심의위원회가 이제 이번에 구성되는데 이제 20명 이제 심의위원회를 20명 이내로 이제 위원을 구성한다고 이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뭐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판단하시기에는. 일단 그 전문가로 해서 20명을 사실 그 구성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는 이제 3분의 1 이상만 참여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이제 각 그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이제 국장님들도 참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분 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20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인원을. 근데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지금 심의위원회를 보면 거의 15인 이내로 돼 있어요. 15인이나 뭐 10인에서 15인 사이로 돼 있는데 20명을 이제 한 걸 보면 이제 다른 기금의 그 담당 국장님들도 참석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당연직 위원으로 개별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위촉되도록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11개의 기금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당연직으로 기획실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나머지 7분의 실국소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시의원이 한두 명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수로 구성을 했을 때는 이제 15명. 현재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실국장님들만 포함했을 때는 이제 15명으로 줄여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후에 조례의 안정성을 감안을 해야 되는 이제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이외의 기금이 이제 신설이 되었을 때 지금 8명의 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국께서 이제 뭐 이렇게 신설이 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조례를 그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이거를 넓혀서 이제 인원수를 넓혀 놓는 게 맞지 않겠는가의 생각이 있었고요. 의원님들께서 종일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수정할 부분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지금 통합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이제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적절한지 부시장 지금 그 뭐 기금 관련해서는 거기 부시장님이 다 지금 위원장으로 대부분이 그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5개 광고 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 여기는 이제 실국수장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위원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통합 이제 기금 업무 담당 국장님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11개 지금인가요? 10개? 11개?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 뭐 상황일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뭐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인원에 관한 사항은 이제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명 이내니까 이해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성과 보고서 매년 작성하시죠? 보고서. 네, 기운영 성과 보고서 매년 작성합니다. 근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 따로 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두 가지 계정 중에 한 가지 계정은 통합개정하고 재정안정화 개정하고 두 개잖아요. 별도로 하지 않고요. 네. 예, 그냥 기금
한 가지밖에 운영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요. 지금 이번 우리 최중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서 이제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한 얘기가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이 왜 그 낮은 금리에 묶어놓고 있느냐가 제 첫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오늘 또 최중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개정건을 올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보니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강제성이 있는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제 그 재원이나 어떤 이런 그 시 살림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2020년부터 22년부터 좀 많이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성과 분석표 같은 경우는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합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윳돈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내에서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연간 이 성과 보고서가 좀 있으면 훨씬 더 안정화 기금에 대한 기금 폭도 지금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지금은 좀 낮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 이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1년 내지는 뭐 몇 년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보고서들이 올라와 주고 효율성 있게 우리가 돈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평택시 살림에 어떤 그 시민들의 세수가 잘 쓰여지고 있느냐, 안정적으로 시가 불안한 그 시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느냐, 과하지 않느냐, 과하면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에 어디로 사업을 쓰면 좋겠다라는 성과 보고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질의는 최재형 의원님이 거의 대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것만 갖고 한 번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뭐 제안 최중구 대표 의원님께서 뭐 발의해 주셨는데 저도 뭐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하게 됐고 이제 이 주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자율 당연히 이제 높은데 예치 관리하는 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순세계 잉여금의 5% 이상이라는 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순세 계획을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을 본 예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잡아서 그 순세계 잉여금이 남느냐 얼마 남느냐를 집행부에서 대략적으로 정밀성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사실 재정 운영을 잘 하면 순생이여금은 발생하지 않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입적 측면에서 정확한 예측이 사실 100% 예측은 어렵고 그다음에 세출에서도 이제 재정 운영을 하다 보면 5% 최소한 5% 이상은 뭐 불용액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 과정에서 집행 잔액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순생이여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가장 잘하는 거는 사실 순생이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당연도에 하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러니까 뭐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 발생이 돼야겠죠. 만약 발생이 안 되게 되면 너무 과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디에서 재원 조달할 거냐에 또 문제성도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제 이 예산과에서 만약 편성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편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과소라긴 표현은 좀 그런데 이 순세계 인형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아마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년부터 23년 보면 쭉 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은 됐어도 20% 이상 초과분은 뭐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어요. 21년도 빼고는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5% 이상을 딱 여기다 이제 목을 이 명시를 했는데 과연 이 5% 이상이 또 발생될 수 있는가 그런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든 집행부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를 받으면 당연히 5% 이상이 발생이 되면은 통합재정 기금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는 게 목적대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기금을 갖고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연성 있게 적절하게 그 기금을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정구 대표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그 관련돼서 중심적인 거 중요한 부분을 갖고 이번에 이제 개정하면서 거기에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조례가 개정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요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요 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뭐 질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덧붙여서 우리 이 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우리가 1년을 예산을 세우고 마지막에 이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이도 남겠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쓰고 살았어요. 근데 뭐 삼성이를 떠나서도 경기가 다 안 좋아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줄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예산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세우길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이 예산하고 지금 그 재정 안정화 기금하고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셨으니까 한 번은 얘기하는데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꼼꼼히 좀 세워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마다 철저한 예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명시 2월이나 계속비 2월이 몇 번까지 계속 2월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명시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까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게 만약에 원인행위가 됐다면 그 다음 연도 4, 9월까지 가능하니까 3년까지는 그렇죠. 할 수 그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도로부서나 건설 쪽에는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다 정리할 거나 하고 일단은 다시 기금에 넣고 다시 세우더라도 철저히 세우라 했는데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이 맨날 모자르다 하지만 거기는 그 예산을 그렇게 안 해놨다 또 못 쓸까 봐 걱정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특히 좀 잘 면밀히 봐주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못 쓰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연연도에 집행 가능한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그 1년간의 이제 계획을 갖고 하지만 사실 집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렇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면 좀 먼저 확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측면을 면밀히 좀 검토하고 그다음에 분기 정도에는 이렇게 집행 상황을 꼭 그 검토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순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액을 하면서까지 끌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람 심리에 있으면 여유 있게 쓰는 거고 없으면 줄이지만 우리는 시민이 준 예산을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철저한 계획과 또 정말 우리가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순생의 잉여금이 안 남을수록 좋지, 그렇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건 햄에 있어서 틀리지만 그만큼 철저한 계획과 앞을 내다보는 이게 하루 이틀 일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